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해변, 인천공항이 지도에서 삭제된다. 믿어지십니까? 가까운 미래에 이곳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해안의 수많은 섬과 해안가 역시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바닷물에 모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대체 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것도 머지않은 미래의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안윤주입니다. 대체 탄소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과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건데요. 전체 온실가스의 92%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없다면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강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려면 햇빛, 물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분을 동물이 먹고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했고 대기 중 온실가스가 늘어났습니다. 온실가스 역시 지구 온도 유지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문제는 과다 배출되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의 현주소는 무엇일까요? 2019년 기준 전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0ppm을 돌파하면서 관측사상 최고 농도를 경신한 바가 있죠. 2020년 기준으로는 413.2ppm을 기록했는데 이는 산업화 이전 농도의 149%가 증가한 겁니다. 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도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도씩 상승하면서 온난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이대로 배출하다가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지구 온도가 1.5도씩 상승하면 중위도 지역은 산업화 이전보다 3도씩 더 더워지고요. 전 세계 인구의 약 14%가 5년에 한 번씩 극심한 폭염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수면 상승입니다. 남태평양의 평화롭던 섬나라들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고 있죠. 몰디브를 비롯해서 키리바시, 투발루 국민들은 현재 수몰 위기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 섬나라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력한 사이클론 빈도도 늘어났고 생존은 물론이고 삶의 질도 낮아졌죠. 대도시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한다면 해수면은 0.26에서 0.77m가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1m가 상승한다면 국내 100개가 넘는 사빈해변, 평균적으로는 80%가 손실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런던, 뉴욕, 상하이, 시드니, 베네치아 등 이런 대도시들 침수될 가능성이 있죠. 지구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홍수가 다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021년 독일 서부의 폭우와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파도 오죠. 작년에 텍사스 한파가 그 예입니다. 그다음 해양 생태계가 물론 위협을 받습니다. 1.5도가 상승하면 해양 생물들은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할 수 있겠고 기존 해양 생태계에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홍합이나 조개류, 산호초,
다시마 숲 등 이런 움직일 수 없는 해양 생물이 더 큰 위험을 받습니다. (1.5도가) 상승한다면 전 세계 산호초는 70에서 90% 감소하고 2도씨가 상승하면 99% 이상, 즉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플러스, 그 다음에 흡수하고 제거되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흡수와 배출이 서로 같아지는 수준, 즉 실질적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즉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탄소 중립은 네트 제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있는데요. 1.5도씨를 향한 2050 탄소 중립입니다. IPCC,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곳입니다. IPCC는 1900년 대비 2017년 온도는 1도씨 상승한 걸로 관측을 했고, 이는 인간 활동이 기인한 것이 확실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도씨가 상승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노력을 보게 되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바꿔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민간 합동기관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기후변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은 2045년, 미국, 영국, 일본은 2050년, 중국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죠. 정부가 목표를 세워도 그 노력은 기업의 변화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의 97%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의 2018년도 탄소 배출량은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에 달한다고 했고, 총 12개 자동차 제조업체는 약 4.8 기가톤의 이산화탄소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아에서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3S,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모빌리티, 플래닛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건데, 기아 생산 기지에 태양연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해서 운영할 계획, 그리고 수소 사회를 위해 수소 연료 전지 발전 기술을 현장 업무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해서 2026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서 유럽에서는 2035년까지, 다른 시장에서는 2040년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아의 첫 정령 전기차 모델이 자동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바가 있죠. 그다음 지속 가능한 지구, 서스테이너블 플래닛이라고 하는 건데요. 탄소 배출 상쇄를 위해서 블루카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이 탄소 상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아는 갯벌 보호를 위해서 환경 활동을 추진하고 해양 폐기물의 수거, 재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 습관
잠깐 변경으로 가능한 몇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난방 온도를 내리고 냉방 온도를 올리는 것, 중고 제품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분리배출을 한다든지. 최근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난을 겪으면서 집과 재산, 심지어 생명을 잃었고 결국 기후난민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이기심은 지구를 망가뜨렸고 그 피해는 우리 인간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을요. 개인,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네트 제로,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인류가 걷는 모든 발자국이 탄소 발자국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 발자국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후 난민이 아닌 지구의 기후와 생명을 살리는 기후 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